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리더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이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왔거든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하는 게 있으면은 중간에 저를 세우세요. 세우시고 설명하고 따지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는 돌아가서 다시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 한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좋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또 환영도 너무 해주셔서 오늘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오늘 오신 그랜드 이글 그룹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작은 정성입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나이의 사람이 같은 나이지만 이렇게 모습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고 저희의 평균 수명도 60대에서 80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하나 걱정거리는 이렇게 수명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은 한 10년, 여자는 이보다 좀 오래 살잖아요. 근데 더 많이 아파서 한 13년, 12년 이렇게 병석에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가게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국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구분해 보자. 이게 이제 저희 목표 설정을 하나 해놓고 그러면 뭐 때문에 문제인데 뭘 해결돼야 되는 건데 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리 살펴봐도 요즘 이런 말이 많이 들어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관절염, 당뇨 너무나 흔하게 보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저희가 만성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이 만성질환이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활습관 질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지는 거니까 만성질환, 그다음에 그 원인이 생활습관에 있으니까 생활습관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5세가 넘으면은 한 10명 중에 8명은 만성질환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 또 그중에 68%는 2개 이상 더 가지고 있고 이게 마치 별 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다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별만 달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전으로 해결되나? 그러니까 유전형이 결정이 되니까 유전형을 먼저 알아놓고 이걸 가지고 조심하면 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실제로 이 만성질환은 유전자 하나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형을 아무리 저희가 분석을 해도 그거 가지고 만성질환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 몇 %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20%?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률이 5% 미만인데 5%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약한 예측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보스턴 대학에서 100세 이상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쌍둥이를 한 사람은 그러니까 유전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유전자 기여도는 20%고 많이 봐야 그다음에 생활습관 기여도는 80%다. 이런 정도로 기여도의 퍼센트가 훨씬 더 생활습관에 있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유전은 검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쭉 하면 되지만 생활습관은 꾸준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서 코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아까 넷플릭스가 아니라 노아플릭스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좀 못 믿으니까 작가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세계의 5곳의 장수촌을 다니면서 이들이 왜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비결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론 사회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속감도 줘야 되고 목적의식도 줘야 되지만 그 외에도 신체 활동이나 그다음에 건강한 식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일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커브가 있고 아래 커브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그냥 느낌으로. 네, 위에 게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만큼 갭이 있는 거죠. 건강한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나이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했는데 여기는 건강을 유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노화하는 건데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갭이 있으면서 망가지는 분야가 면역, 골격, 심혈관, 인지, 위장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A사에 아메이에 가지고 있는 여러 제품들이 여기에 포커싱 되어 있는 거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기능을 충분하게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노화할 수 있겠다. 즉, 우리는 이 건강 수명을 디자인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요소가 식사하고요, 운동하고요, 수면. 이거는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코칭하면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이제 소비자들을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구로 맨 처음에 건강검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확실히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질환으로 심각하게 가는 것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매우 좋아 보여서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를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건강이 나고 환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침에 깼을 때 이 정도 수준인 사람하고 이 정도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할 때 공복혈당으로 가시죠. 그러면은 가서 혈액을 막 검사하는데 여기 수준인지 여기 수준인지를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혈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저녁에 굶었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도 너무 안 떨어져요.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유지할까요? 우리 몸속에서 간에서 있는 글리코겐도 빼내고 근육에도 빼내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려면. 그런데 아침밥을 먹으면 쭉 올라갑니다. 몇 분 만에 올라갈까요? 즉시로 올라가는데 15분 내지 30분이면 피크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면 떨어질까요? 2~3시간이면 떨어져요. 건강하면 2시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계속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이상으로 막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했을 때는 저런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냐를 구분하는 거죠. 뭘로 하냐면 이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혈당이라 그러면 125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생활 습관 잘 먹고 운동하고 잘 먹고 일하고 그다음에 저녁 잘 먹고 또 잠자기 전에 운동 잘하고 자면은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먹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간식도 먹고 그다음에 또 차 한 잔 달콤한 것도 먹고 하다 보면 떨어질 여력이 없어요.
떨어질 여력이 없게 되면 이게 계속 높아져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장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더 저녁에 잠을 늦게 자는 것도 혈당을 높이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혈당 무척 높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하면서 나오는 질환이 만성 질환이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이 기준치를 넘은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면 의사들이 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머지 이 건강인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과지를 주면서 스스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지는 이렇습니다. 난독증이에요. 이거 보면 여기서 일단 저도 그렇게 해도 일단 이 중에 빨간 데가 있는가 한번 먼저 보고 그래서 근심을 무척 한 다음에 여기를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내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어떤 병원은 여기다 건강 나이를 줘요. 그래서 내가 30세인데 39세가 나오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어떡하지? 라고 보면은 역시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런 건강 정보를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지 그걸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내가 충분해. 그 정도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야 30%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0% 사람들은 그 정보 뭔지 모르겠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지금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My Wellness Lab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들으시면은 맨 끝에 그래서 차별화가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차별화 포인트 3가지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별화 포인트 3가지를 이해를 잘 하시면 충분히 이거를 이제 우리 리더님들께서 도구로 삼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쉬운 얘기면 리더님들한테 어울리지 않죠. 조금 리더님들한테 맞게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얘기할 거지만 중간에 또 한번 질문 주세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만성질환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 도구는 만성질환에 집중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나 근고결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만성질환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많이 한 네덜란드 TNO 그룹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냈어요. 굉장히 저희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 공통 원인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굉장히 익숙하신 얘기죠. 그 다음에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면역력 떨어지고 만성염증 증가하고 근육 줄어들고 이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공통 원인이 되면 이런 질환들이 다 생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환들이 서로 연관돼 있어서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을 가지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이 뭘까? 저희가 같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년 저희가 연구재단 연구비 받아서 TNO와 10년 연구를 하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 기전 중에 으뜸을 찾아서 이 각각의 각 사람별로 이 문제점의 양을 측정하자. 그러니까 판정하자라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5가지 중에 우선 저희가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대사 기능 저하, 이거를 사람들마다 양쪽으로 보자. 이거를 먼저 하나 해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한번 보면은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기 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숨을 마시면 공기가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먹은 것이 있죠? 그 먹은 것이 산화가 있어야 거기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활성산소와 그렇게 해서 대사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이 동일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레독스 균형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이게 만들어내는 것과 없어지는 것이 균형이 돼 있다 그러면 건강한 겁니다. 이게 너무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에 이렇게 자극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자극으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골프를 너무 많이 쳤어요. 햇빛을 하루 종일 받았어요. 밤에 회식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 폈어요. 그다음에 과식하고 편식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특징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 능력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 산화 스트레스가 왜 나빠지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 수많은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세포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다 지질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핵의 안에 DNA가 있죠.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DNA에서는 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 안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우리 몸속에도 효소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질, 단백질, DNA 이게 다 활성산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같지 않게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져서 활성산소가 다 얘네들을 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죠? 멤브레인이 유지를 못하게 기능을 못하지요. 이 속에 있는 단백질이 다 망가지지요. DNA 유전 정보가 다 깨지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포가 이렇게 자기 기능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항상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나빠져서 가는 거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이 정도를 기대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빠르게 세포가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노화가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세포가 자기 기능을 못하는 노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이름하여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화의 가속 페달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이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서 수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게 대사자다요. 그러니까 대사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한번 보세요. 대사라는 것은 세포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 기능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무척 좁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많이 먹는데 살 안 찌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매우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대 되면 피크를 이뤄요. 그러다가 20대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감소가 이렇게 서서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느 순간 뚝 떨어지고 하는 포인트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대사율이 떨어지면서 만성질환 발생은 갑자기 올라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균형되지 않게 뚝 떨어지는 포인트가 많아지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사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사 스트레스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즉 내가 똑같이 먹었는데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내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먹었는데 에너지는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40대 이후가 되면은 이 비만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모습 좋습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고 넉넉한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나머지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환경이 매우 좋아지니까 더 가속화해서 만성질환이 증가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어떤 병을 가도 병원에 가면은 살 빼세요? 우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살 빼세요가 아니라 대사 스트레스를 빼세요가 더 맞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내 대사 스트레스는 어느 만큼인데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돼 있고, 저희가 보면은 다 대사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만성질환의 가속 페달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도 손쉽게 만성질환 지수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성질환에 집중해서 지수를 만들었다. 여기에요. 그런데 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를 위한 지수입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왜 나를 위한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람들이 얼굴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수준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 하는 환경이 다 다르고 유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은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마다 스트레스가 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거를 기준치로, 목표치로 삼았냐면 평균을 목표치로 삼았습니다. 한 요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다루려면은 이제 평균치 못 쓴다. 만성질환의 평균치는 못 쓴다. 그러니까 개인의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점수를 얻기 위한 작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만성질환의 개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했는데 많이 들어보시는 얘기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 다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에 이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하는 빅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기술하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아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혈액 검사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건강 진단 결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식생활 이렇게 뭐 설문지 같은 거 아니면 내가 식생활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쓰면 쓸수록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개인화하기 위해서 이대로 일단 쓰면 좋은데 우선 여기서 힘들면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건 뭐냐면 이 중에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며칠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 걸리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식생활 일지도 계속 쓰면 나중에 익숙해지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문을 하면서 나오는 아주 이것도 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요거 데이터를 가지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그런 패턴을 찾는 거를 AI가 했습니다. 무척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앉아서 통계로 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AI한테 규칙을 알려주고 여기서 패턴 알고리즘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며칠 걸려서 찾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다시 이게 맞는가를 또 검증하고 이런 지루한 작업을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개인 맞춤 솔루션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료를 집어넣으면 각각마다 사람마다 다른 점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점수에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다 다르게 직접 추천한다. 괜찮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리더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것은 10분 만에 끝내는 빅데이터다. 쉬운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것만 있으면은 안 되는데 여기에 AI로 만든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과학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자, 요 두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성질환에 집중을 했고 두 번째는 평균이 아닌
개인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용했던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름하여서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 빅데이터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식물양 성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데이터도, 그다음에 생활 습관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꺼내서 알고리즘 만들고, 알고리즘 만든 것도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거 진짜 기술 너네 거 맞아?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저희가 특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허 만들어서 이제 학교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특허가 있다는 건 저희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특허에는 보통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논문도 많이 발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초야. 이렇게 우리만 쓸 수 있어. 유일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점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성질환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는 노화에 대한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수가 두 개가 있어요. 드릴 건데, 이거를 점수 두 개를 보여드리와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서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점이 몇 개인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데이터예요. 진짜 데이터인데 3만 명 데이터를 다 찍어본 겁니다. 만약에 3만 명이 다 똑같으면 여기에 뭉쳐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색깔을 입혔어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그렇죠. 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힌트가 신호등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노화를 억제하는 스코어도 크고, 그렇죠? 만성질환을 억제하는 것도 큽니다. 지금 억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높아지면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으면 얘도 좋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노화 억제도 못하고 만성질환 억제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에 모여 있는 거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힌트를 드렸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점수가 이렇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좌표면 쪽에서 나의 위치를 금방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강 이 정도 분포하고 있는데 내가 요 정도야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행이다? 평균 정도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젊은 분들이 만약에 여기 위치하면 어머 내가 왜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만약에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점수 하나만 가지고는 그냥 점수만 드리면 전체의 비교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의 위치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는 아까 이제 자기 나이 또래의 등수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나의 건강 점수, 나의 건강 위치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괜찮으실 것 같죠? 자, 건강 위치가 있다는 거는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100인이면 100인마다 다 달라요. 요 밑에가 3만 명 데이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0명 데이터 다시 또 올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다 다른 걸 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목표치를 잘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람인데 내가 작년, 재작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표치, 그다음에 달성률 이런 것들을 눈에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다음에 또 다른 선물인데요. 저희가 요 두 개, 분석 지수가 두 개가 있으면은 저희가 건강 나이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등록증 나이하고 건강 나이의 관련성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선 보이시죠? 그러면
주민등록 나이하고 건강 나이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노화 속도가 그냥 평균이다.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증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훨씬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노화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노화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 속도가 1.1 이상이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에 주민등록증 나이는 만약에 50살인데 건강 나이는 45세 나왔어요. 그거는 노화가 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느리게 가는 노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노화 속도를 0.9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는 1이 아닙니다. 목표치는 0.9보다 낮게 하는 게 우리 목표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이해를 좋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0세에 피크를 이뤄서 결국에는 점점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하는 속도가 이게 평균이라고 하면 이보다 빨리 가는 건 노노노 너무 빠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들을 훨씬 느리고 그다음에 내재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것. 이게 우리가 느리고 건강하게 가는 노화다. 그래서 속도는 0.9 미만이 좋다. 그래서 9988 하려면은 목표치를 0.9 미만으로 해서 가자. 이게 저희가 눈으로 보여지시는 거죠. 설명도 가능하시죠, 이제? 네, 그러시면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진짜 맞을까? 우리 도구가 이거를 증명낼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부모보다 빨리 늙는 3040. 가속 노화 시계를 늦춰야 한다. 그래서 이 가속 노화 시계라는 말이 저희는 만들어놨는데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분 덕분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노화가 느려져서 이제 늦게 수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3040 시대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 노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힘죽인 완전히 방전된 3040의 노화 속도를 저희가 저희 도구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여기가 노화 속도거든요. 이게 3040의 노화 속도고 이게 50대 이상의 노화 속도예요. 어디가 빠르죠? 여기가 훨씬 빠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차이도 크다라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이렇게 다 단축시켜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50대 이상의 경우는 이 속도가 완전히 좀 둔화됐고 이들보다 하다는 거고 차이도 별로 없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가지고 노화 속도 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다. 자신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세는 이렇게 건강 그 나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 나이가 아니고 이제는 속도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대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는 건강 나이 그것만으로 하면은 그냥 다음에 목표치를 못 정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목표치 0.9년을 갈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진 노화 속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성 질환에 집중해서 개인마다 다른 노화 속도도 측정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거 세 번째는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마이웰리스 랩을 만들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 다음 건 나오는데 또 10년 걸릴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만드는데 왜 어려웠냐면 과학을 만드는데도 어려웠지만 여기서 이 사용자가 자기 정보를 넣게 되면 이 결과가 얼마 만에 나올까요? 네, 순식간에 나옵니다. 왜 순식간에 나오냐면 저희의 이런 모든 데이터와 모든 알고리즘을 뒷면에 다 디지털로 숨겨놨기 때문이에요. 다 디지털화 시켜놨기 때문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IT를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거를 해냈어요. 그래서 빨라졌는데 다음을 여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건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차이점은 계속 빠르게 발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월, 4월 이럴 때 이게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거 버전업은 또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오지? 그러지 마시고, 곧 나올 거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르게 저희가 발전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만성질환에 집중했다. 개인에 집중했다. 빠르게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해라는 피드백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리더님하고 저희가 호흡이 맞아야 점차 훌륭한 도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드리는 도구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잘 수첩에 주셨다가 피드백 주세요. 그러면 다음 거 또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그다음에 식생활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라 뭐 그런 코칭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건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빠르게 발전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도 연계하고 그다음에 식생활도 연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만 추천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코칭할 수 있도록 도구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술에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두 가지 지수가 있을 때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 다른 지수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제 3차원적으로 나의 건강 위치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빠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요까지가 그냥 제가 얘기해서 거짓말 하신다 그럴까 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 사용하셔서 이제 먼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전파하셔야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입력 몇 분 걸렸냐면 10분 걸립니다. 그래서 10분 걸리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 중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문은 뭐 드리는 대로만 하게 되면 되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서 건강검진 하게 되면 다 결과지를 받아보시잖아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가지고 계신 거를 보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저희가 요걸 다 물어보니까 이 숫자만 쭈르륵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강 어느 걸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체 계측, 그다음에 혈압한 거 측정한 거, 그다음에 혈액 검사한 결과 정도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유방암 검사한 거, 뭐 CT 한 거 뭐 이런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래도 이걸 글씨를 읽고 그다음에 입력하고 하는데 한 10분 전체 걸릴 거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직접 입력하기 말고 자기 건강검진 기록을 가져오기를 누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즘 뭐 연말정산 하실 때 이렇게 인증서 쓰고 뭐 할 때 인증서 쓰고 해서 인증서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러면은 여기는 PHL이라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앱입니다. 이 앱에 내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정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앱을 통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는 걸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를 우선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순간 아까 기록해야 되는 것이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을 5분으로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직접 입력을 하시든지 간에 아니면은 데이터를 가져오시든지 간에 건강 기록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기록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건강검진 기록 없이 그냥 질문지만 하면 되나요? 했더니 안 됩니다. 왜냐면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되게 중요하는데 건강검진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가검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국민한테 매일 2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건소나 이거를 검진하는 병의원이 있어요. 아니면 협회 이런 데 가셔서 하면은 뭐 일주일 내로 데이터도 얻고 비용도 뭐 무료인 데도 있고 5,000원인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용자들한테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놔라.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그냥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 국가검진을 안 받고 내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국가검진으로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서 저희가 가져오기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종합검진을 하면서 앞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진한 결과를 사후에 국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 장짜리인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동의함만 눌러주시면은 이게 여기 있는 어디서 종합검진을 하든지 간에 국가검진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은 꼭 해야지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아주 심각한 우리가 건강검진 하면 뭐 할까 막 물어보잖아요. 그거 아니고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국가검진을 안 하고 종합검진을 받았다 그러면 활용 동의서에 동의만 해주시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출시하자마자 빨리 혜택을 받을래 그러면 건강검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네.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국검을 이제 2년마다 매 2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해도 괜찮으시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1년마다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간혹가다 6개월 만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너무 빠르게 매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 하고 막 그러시는데 어차피 움직이는 게 그렇게 매달은 의미가 없으니까 최소한 6개월, 길게는 2년 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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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받으려고 하는 그 그분에게 받게 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학교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종희가 같이 오더라고요. 시작할 때. 왜 시작할 때 제 설문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이게 딸려와요. 그런데 이거를 몰라서 그냥 안 내거나 하는 수가 있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프론데스크에서 왜 그러니까 설문지하고 막 할 적에 요거 같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이 이 병원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어디는 좀 2장짜리 길게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간단히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거는 간단히 한 걸 좀 가져온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과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다다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점수.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점수가 뭔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은 점수만 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리포트에는 정확한 설명을 줍니다. 이렇게 나이대로 한다고 하면 점차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40대라고 하면은 요 40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화면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5살 등급으로 나눠서 전체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68점이라고 하는 거는 52등입니다. 그러면 괜찮으시죠? 나는 68점이고 내 나이 또래에서 비해서는 52등이야. 분발해야 돼. 금방 느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점수가 두 가지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화면상에서 나의 위치가 보인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신호등으로 보여주는 거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점수 두 가지가 있게 되면 속도가 나온다는 건데 지금 1.36배속 그러면 뭐라고 판정하시겠어요? 너무 빨라. 그렇죠? 우리 목표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1보다 작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속도야?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까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을 저희가 피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다 비교해보고 각 피처별로 이렇게 빨강부터 노랑, 초록 신호등을 다 드려요. 그리고 신호등을 드리고 나의 위치를 또 이 피처별로 다 드려요. 그래서 이 중에서 빨간불이 있는 거가 유독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 아시겠죠? 그다음에 어떤 거는 작아도 나빠도 커도 나쁜 거는 양쪽에 빨간불이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 신호등은 뭐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기준치하고 이 신호등은 다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평균치를 우선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치 쓸모없다고 하지만 여기서 써요. 어떻게 했냐면은 최소한 평균은 해야지라는 개념으로 평균보다 더 좋으면 초록입니다. 평균보다 나쁘면 일단 노랑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이 기준치는 간혹 가다가는 질병을 측정하는 그 기준치를 쓰면 너무 완만하잖아요.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질병 기준치가 이만큼 가 있다고 하면 저희의 빨강의 기준치는 이거보다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상위 몇 %라는 개념으로 이 질병 기준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저희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신호등만 가지면 내가 평균보다 나쁜지 그다음에 내가 정말 상위 몇 %보다 나쁜지 뭐 이런 개념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더 민감한 저희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신호등을 드려서 어디가 문제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끔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제 코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많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추적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보면은 4년치 이렇게 추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렇게. 그래서 이 점수도 변화되는 거 보이고 그다음에 위치도 변화되게 다 보이고 그다음에 노화 속도도 변화되게 이렇게 꺾은 선으로 다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변화되고 있는 추이가 나빠지지 않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요소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도구를 드립니다. 자, 요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뭐가 문제야, 몇 점이야, 뭐 이런 거를 잘 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절대로 어느 하나가 연결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 같이 일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회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 회로도가 건강하게 유지돼야지 전기불이 들어오는 건데 중간에 하나만 끊어져도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가 그린 거예요. 그냥 저희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식약처 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공복혈당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여기에. 그러면 공복혈당이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빨간불이 켜지면 여기만 빨간불이겠냐는 거죠.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팔이 있는 거 보이시죠? 희미하지만 그러면 아주 가깝게는 이런 아이들이 가치 문제다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관련 영역을 이미 아주 가까운 관련 영역을 보여드려요. 빨간불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가까운 아이들만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가깝지 않은데도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관련 문헌을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여기에 만약에 공복혈당이 되게 되면 이 분야도 다 걱정이 같이 된다는 개념으로 그러나 직접적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을 달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식약처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인정 현황이라고 하는 페이지에 이렇게 이 그림이 있어요.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약처의 그런 제품의 인증은
각각의 분야별로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문이나 아니면은 혈액 검사나 이런 걸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서로 다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약처가 얘기하는 인정 현황 품목이고, 여기는 저희가 아까 설문한 거나 건강검진 한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 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아까 빨간, 노랑, 파랑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 이제 식약처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저희 네트워크를 입혔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혀진 걸 이렇게 사람을 같이 세웠어요. 세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빨강, 노랑, 파랑별로 결과지를 이렇게 대시보드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속도를 하면서 여기에 뭐가 나쁘다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쁜 것, 그다음에 괜찮은 것, 주의해야 될 거라고 해서 이렇게 모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가 이게 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결과를 여기다가 입혀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 게 보이시죠?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실까봐 섀도우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빨간 부분, 노란 부분 다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제품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줘도 돼. 내가 다 알아. 이거 맞으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드리면 그다음부터 이제 추천을 전달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새로운 사업자들은 모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품도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북을 드리는데 누구한테만 드려요? 네, ABO 리더님들한테만 드립니다. 사용자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서 얼마든지 맛깔나게 이제 추천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수준으로 동일한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으시겠죠. 걱정할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은 그것만 먹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활습관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생활습관 유형을 알려드리는 방법도 하나 더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아까 보셨죠?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 있는 분포 보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사람, 이 부분의 사람, 이 부분의 사람을 이렇게 한번 다 봤더니 여기 이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영역별로. 그래서 이거를 영역별로 이렇게 ABC를 나눌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A 쪽에는 빨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 있을 것까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C는 초록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빨강이 대다수잖아요. 그쵸? 여기는 한 중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빨강의 수를 기반으로 해서 A, B, C를 카테고리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맞는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노화 분석 지수, 만성 노화 속도를 한번 다 카테고리별로 봤더니, 여기 A에 있는 사람들은 노화도 잘 억제하고 만성질환도 억제를 잘하고 노화 속도는 느리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10년 데이터가 있어요. 추적 데이터가. 그래서 일단 어느 시점에서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 ABC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나이고 요 색깔별로 이제 ABC거든요. 자, 30대 여자하고 30대 남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40대 남자하고 40대 여자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건강하죠? 네, 이때는 여자가 더 건강한데, 물론 이제 남자들의 그런 바쁜 생활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여자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만성질환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폐경 이후에 갑자기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남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때가 아시죠. 꺾이는 3040.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거를 방치해 놓는다고 치면은 A에서 C로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A가 아무리 A였어도 나중에 한 10년 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C로 갑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은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뭐 했냐면 이렇게 나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 각 피처의 그런 프로파일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형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B형이다 그러면 굉장히 분발해야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건강 데이터를 잘 보게 하고 그다음에 요 숙소를 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중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 부분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서는 어느 식품은 너무 많이 드시네요. 그만 드세요. 어느 식품은 너무 적게 드시는데 그만 더 많이 드세요.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데이터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나의 다이어리가 들어가면 그게 가능한데 그걸 먼저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 그걸 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서 이렇게 건강 점수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강 유형을 드리고 특별히 생활 습관 중에 이 부분이 더 신경 쓰세요. 그다음에 그 활동, 운동이나 그다음에 식습관 이거는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만 먼저 정착을 시켜주시면 그 다음은 곧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자 여기에 이 소비자들이 여러 분 계시고 ABO님께서 리더님께서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리더님한테 10분 만에 끝나는 거야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 그랬죠? 건강검진 데이터 먼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아까 이제 가족이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들이 순식간에 나오는 거죠. 순식간에 나오고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신호등 가지고 나중에 그 제품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신호등에 근거해서 ABO인들의 그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렇게 제품이나 솔루션을 전달해 드리고 또 다음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그다음에 뭐 이거가 혹시 의료행위 아니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행위 아니게 할 수 있게끔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리더님들께서 소비자를 쓰실 때는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이런 추천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화면은 같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보통의 경우는 소비자가 혼자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리포트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품 딜리버리하고 할 때는 리포트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하다가 갑자기 질문 사항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컨슈머 서비스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걸 예약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화 상담으로 다 상세 정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셔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더 건강한 그러한 되지 않을까요? 네. 비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사에서 굉장히 이걸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비용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말은 잘 못하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부담 없이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ABO 가이드북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전달이 어렵지 않도록 가이드북을 드릴 건데 가이드북의 내용은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얘기했던 이렇게 건강한 노화는 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리포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제품 전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어렵다고 얘기했던 3가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릴 거고요. 저희 로금이 이제 이게 출시되면서 굉장히 시스템 갖추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도 발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